오늘 튀고 있는 종목들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흐름 어떤지 좀 체크해 볼까요? 어제는 모두 다 손잡고 불타오르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HLB가 상승폭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어제는 다 올랐다면 오늘은 좀 선별적인 상승세만 잡히고 있고요. 녹십자셀이 떨어지고 있고 코미팜, 메디톡스도 한 4%가량 안팎의 마이너스권 장중에 좀 보이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화장품주 들여다보실까요? 그동안 대형 화장품주보다 사실은 납품하는 ODM 업체들의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주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덕일까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물론 안 좋겠지만 그래도 예상만큼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요. 에이블 CNC가 한 5% 가까이 오늘 급반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도 한 3~4%대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볼까요? 하니까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연구를 했던 이 물질의 기술을 올리패스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바이오주의 테마 성격의 이제 붐이 불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차원으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가 살아나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늘 내재가 돼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올리패스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주 볼까요? 오늘 대마 테마가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대마초 시장 제약을 점차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은 좀 탄력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프라이드 두 자릿수 상승률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는 상승폭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음봉으로 전환이 돼 있지만 그래도 1.78%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승폭을 꽤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1% 오전장까지 유지를 했는데 2.5%까지 플러스권 기관이 끌고 갑니다. 개장 전에 놀라운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전까지 증권사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그 높아진 눈높이마저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를 오늘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어떤지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 종목들은 묵직한 종목들인데 이 정도 탄력? 현대미포조선은 6.7%면 급등이라고 할 만한데요. 최근 LNG 운반선의 수주가 확대되는 추세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찰나에서 또 삼성중공업이 1조 원대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한 3%가량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2.6%의 강세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략 잠시 뒤에 좀 체크 도와드리고요. 조선주와 같은 맥락 이 동성화인텍입니다. LNG선 수주가 늘고 수요가 늘면 당연히 본행제 수요가 늘니까요.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오늘 4% 넘기고 있네요.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한 건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스타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전 정말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를 해도 주가는 당일에 밀리곤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데 보통 예전에 그 삼성전자 실적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면은 당일날 지수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서프라이즈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이 들어갔다는 이슈가 더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물론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7조 원 정도, 7조 2천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고 거기서 한 5천에서 7천억 정도 더 잘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다라고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더 괜찮네?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폭이 이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2.94달러 정도에서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디램 점유율이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예상치가 좀 더 잘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 나온 거 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폭발적으로 디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로 인해서 아마 제가 이게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어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폭발적 이런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상승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건 좀 제가 볼 때 시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완만한 주가 회복세 그리고 아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이제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제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보자면은 완만한 주가 회복세 정도 베팅을 해보게 된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면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성장은 아니지만 바닥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립보다는 조금 더 좋은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립에서 조금 더 점수를 한 줬으면 좋겠죠. 한 발짝 중립에서 아주 조금 아주 살짝 좋아요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주 가볼게요. 네. 조선주 컨테이너 수주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네. 들고 있습니다. 뭐 LNG는 글로벌 수주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그동안 싹쓸이 해왔으니까 네. 이제 탱커나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조선주는 어떤 관점이세요? 조선주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거 보면 되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NG선 LNG선 오늘은 컨테이너선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컨테이너 수주선을 얘기해 드려야 되지만 지금 수주가 좀 다변화됐다는 거. 올해 조선주 수주 얘기하면 LNG선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선도 수주를 하고 석유 운반선도 수주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주가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보기엔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올해 LNG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LNG선 수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LNG선 수주 같은 경우에 그 수익 마지노선이 2억 불입니다. 예. 2억 불이고 거기서 1천만 불 정도 나눠 먹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화면에 보신 부분이 이게 모스형이 아니고 멤버레형이라는 화물창이에요. 근데 이 화물창 기술의 로얄티를 프랑스의 GTT사에 또 1천만 불을 더 지불을 해요. 그러면은 2억 불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소위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좀 똔똔이라고 좀 봐야 마진 안 되겠죠. 그래서 남는다. 2억 불 이상 그러니까 마진이 남으려면 2억 불 이상 좀 수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LNG선 수주 같은 경우에 2억 불 이상의 수주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조금 어찌 보면 저가 수주가 아직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조금은 시간이 더 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마진에 대한 기점이 러시아 북극해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북극해 프로젝트 LNG선 같은 경우는 4억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의 더블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뭐 수주였던 양적 성장은 있겠지만은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수주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깊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수주했던 질적 성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수주 규모를 봤을 때 400억 불 이상 수주가 발생에 대한 우리나라 조선주의 도크가 바쁘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해 조선 수주 목표가 320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400억 불에 좀 미달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찬물을 끼얹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예. 주가가 지금 아시겠지만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횡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수주만 보고 괜찮았다면 이게 우상향이 됐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금 같은 수주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수주의 어떤 질적 성장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올해는 다 지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카타르 수주 80억 된다고 그러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죠? 카타르 안 되고 있죠. 북쿠키 안 되고 있지.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한 10척 정도 수주가 예정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방금 말씀드린 빅3 이 수주가 좀 진행이 돼야 그때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조선주 수주 소식은 연말에 좀 몰려있기 마련인데 네네. 지금 계속 수주 낭보가 전해집니다만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떠한 우려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은? 글쎄요. 좀 글쎄요. 지켜보자는 그게 글쎄요. 나쁘다보다는 나쁘다는 아니고.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글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글쎄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찍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LNG선 사실은 네. 기대가 모아지면서 같이 가는 게 동성화인텍 네네. 기자재 쪽인데 이건 주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주가 되면서 실적인 수혜가 부품주 쪽으로 부품주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주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주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간 부품주도 납품 단가를 조금 조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수형에서 멤버 레인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동성화인텍 쪽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 본인기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쨌든 컨테이너 선이든 뭐 LNG 선이든 실적인 수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방 업체인 조선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흐름을 자동차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펠리세이드란지 텔루라이드란지 소나타 이런 신차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아차 같은 게 계속해서 4월 달부터 계속 횡보거든요. 그런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어떤 선박 수주로 수익성, 그러니까 돈을 확실하게 버냐 못 버느냐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선주보다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부품주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엔지선 수주와 연관성이 있는 본행제 수주를 받고 있는 동성화인텍 그리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카본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주보다는 관련 부품주를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카본보다도 동성화인텍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탑픽은 명확하네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는 조금 좋아요였고 동성화인텍은 많이 좋아요였으니까요. 동성화인텍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8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한글날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반대로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컴백을 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래간만에 현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해서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감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1.2%의 탄력을 보이면서 2,046.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0.3%의 탄력에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1.2%까지 탄력을 올려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선반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1.3%의 강세권에서 635.44포인트까지 주가 회복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0.1%의 탄력으로 불안불안하게 코스닥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대량으로 매수 규모를 키워가면서 지수 역시 계속해서 올라갔던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0.5%의 탄력입니다. 2,921.12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0.9%의 탄력 보이면서 21,587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하락하면서 1,194원 30전 선에서 원달러 환율은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 346억 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수급을 넣어준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2,040억 원까지 규모 키워갔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수급을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홀로 2,3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혼자 사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연속해서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700억 정도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오늘 2,284억 원까지 매수 규모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해서 팔아냈습니다. 기관이 특히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 많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어제가 제약 바이오주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이 반도체의 날이라고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웃도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가 모두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서 머물렀는데 오랜만에 7조 원을 다시금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춘 것을 이 성공적인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의 원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4%까지 탄력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보시면 장대 양봉 가까이 뽑아내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도 탄력을 많이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48,900원이 종가로 잡혔습니다. 어느덧 49,000원 선에 다시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 종일 약세에서 머물다가 후장 들어서 탄력을 급격하게 키워갔습니다. 0.7%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기록합니다. SK하이닉스 89,9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 계속해서 증권사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형 반도체들도 대장주를 따라서 동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역시 종가 차트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반도체주입니다. 일단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로지가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솔브레인 종가 체크해보겠습니다. 22%까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요. 4거래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97,000원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92,000원에 형성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6.3% 강세 보이면서 9,8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1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살짝 길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6%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성동 하겠습니다. 5.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동진세미캠 네페스도 9%대 7%대 급등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주들도 일제히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 종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11%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590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9,490원까지 회복이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의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던져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고 그리고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도 3.1%의 강세를 보이면서 22만 6,500원까지 주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에코브루비엠과 워닝 머티리얼즈도 3%대, 6%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친 모습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기가 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1,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들어서 트리플 카메라 공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3.7%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장중 11만 1,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는 11만 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어제만큼의 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체크가 됐는데요. 특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오늘도 15%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거래 마친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10만 7,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에서 이번에 성공적인 성적표를 내놓은 엔젠시스의 판매 신청을 앞당기겠다라고 김선영 대표가 직접해서 다시금 자신감을 내피진 상황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950원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고요. 종가는 15% 급등입니다. 16,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 에이프로 제약이었는데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에이프론 제약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암 치료법 기술을 에이프론 제약이 일본에 특허를 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대 양봉 나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프론 제약 947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0월 8일 화요일의 마감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